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U+가 화물 중개 플랫폼을 공개하며 물류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차량을 배치하는 주선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매칭시켜주는 미들마일 시장이 타깃입니다. 반려동물 800만 시대, 정부가 펫보험 저변 확대에 나섭니다. 보험 가입과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도 의무화로 추진합니다. 카이의 한국경전투기 KF-21 보라매가 아덱스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에서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분양권 거래 증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LG U+가 오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공개하고 물류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화주와 차주를 잇는 미들마일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주선사가 화물을 등록하면 차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송 예상 거리와 시간 등을 안내받습니다. LG U+가 주선사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 운송 플랫폼 화물입고를 출시합니다. 37조 원에 육박하는 미들마일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미들마일 물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게시판 수준의 좀 미흡한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강력한 DX 플랫폼을 제공하여서 미들마일 물류 시장의 DX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입고는 화물 접수부터 배차, 운송, 정산 등 화물 중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해 유턴 불가 구간, 터널 높이 제한 등 불필요한 운행 시간을 줄여줍니다. 운송장 작성,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수기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DX 기술로 제공합니다. 또 기존 시장의 선착순 배차, 일방향적인 주문과 달리 회사의 AI, 통신 기술을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시스템하고요.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플랫폼 서비스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LG U+는 시장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 비용을 받지 않고 이용률을 높여 3년 내 매출 1,5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양육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같이 늘고 있죠.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602만 가구 시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와는 달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재 양육자들의 80%는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반려동물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초점을 둔 건 보험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비문과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 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한 번에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은 종전 1년 단기에서 3에서 5년의 장기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험 상품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반려동물의 질병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합니다.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시기입니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가 생겨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장 중요한 건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업이라며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아덱스에서의 시험 비행을 통해 오늘 민간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내일부터 엿새간 진행되는 아덱스 2023에서는 K방산, 항공우주기업들이 참여해 수출 확대에 힘씁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카이는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시험 비행을 통해 KF-21을 민간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내년 양산을 앞둔 KF-21은 이번 시험 비행에서 수평 급선의 기동, 배면 비행 등을 선보이며 국산 전투기의 고기동성과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이번 아덱스를 통해 카이는 수출 시장과 미래 항공우주 사업을 확대하여 K방산의 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에서는 항공우주기업과 방산기업들이 참여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을 교류합니다.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우주 방산 계열사가 아덱스에 참가합니다. 대기권 밖에서 관측과 통신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 등을 전시합니다. LIG 넥스원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KA-LCM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를 선보입니다. KA-LCM은 최초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고도 무인기 실기체와 4단 무인기, 지상 통제 차량 등을 전시합니다. 또 발사체부터 군용기 성능 개량 사업까지 아우르는 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로 모빌리티 개념이 확장되면서 모빌리티는 이제 탈 것을 넘어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가 AI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소카가 네이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차를 빌리고 싶다고 주문하면 클로바X가 이용자 목적에 맞춰 차량을 골라줍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할 경우 이동 경로를 비롯해 아이와 함께 타기 좋은 카시어링 차량을 추천해줍니다. 소카는 연내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2년간 2만여 대의 차량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고객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천 예약 기능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카는 AI 기반 신사업을 확대해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며 소카는 이용자에게 끊김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에서 소카 예약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을 활용해 유휴 주차 공간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율주행과 SDV 등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에 맞춰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이스라엘 전쟁 심화까지 이번 주 주식시장도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보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주요 키워드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영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발빼는 외국인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팔자세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장도 국내 증시에서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행렬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1% 하락한 2,436선에,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1.49% 빠진 81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발 빼는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이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기간 누적 순매도 규모를 살펴보면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3년 사이에 최장기간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왜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누적 순매도 업종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가장 강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삼성전자만 7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요. 여기에 2차 전지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출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실제 강달러의 국내 증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건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속 여부인데요. 일단은 그리고 강달러, 그리고 고유가, 고금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불법 무차익 공매도 적발입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이어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까지 이 주식시장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려가 사실이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무차익 불법 공매도 600억 원 규모를 일삼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확인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공매도라는 게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뒤에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문제는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봤다라는 부분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에서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논쟁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정치권도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 제도 개선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일단은 사후 제재보다는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좀 차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보호를 소홀했다라는 이유로 금융위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시죠. 사후 적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전 예방에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이거를 걸러야지 사고 친 다음에 적발해서 과징금 받아서 국고로 환수, 그러면 그 기간에 발생한 개인 투자자 피해는 그대로 그냥 남는 거거든요. 세 번째 키워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네. 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갈 만한 업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가가 이 에너지 관련주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정유주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 천연가스주 이런 에너지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면서 지금 에너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무력 전쟁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 에너지도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겠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장에서는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로 치솟았고요. 홍보석유 역시나 2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방산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충돌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대리전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에서 일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분양권 거래의 쌍을 이루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져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석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1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 분양했던 단지들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건데 먼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강동구 더샵 파크 솔레이유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12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구 장이자이 레디언트,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분양권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미 일부 아파트의 조합 입주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은 지난 7월 20일 19억 65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 분양가보다 6억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청약 당시 전용 84제곱미터의 일반 분양가는 12억 3,600만 원에서 13억 2,04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과 짝을 이루는 실거주 의무 해제 방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10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분양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거주 관련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매 제한을 풀어준 거에 대한 의미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거주 의무가 빠르게 좀 해소가 되어야지 분양권 거래도 좀 증가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어도 분양권 매매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전매 제한 완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12월 중엔 실거주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탓에 내년 총선 전까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창석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지난해와 비교해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줄었고 공사비가 크게 오르는 등 변수가 많았던 만큼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657만 5,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0.27%, 작년 동월과 비교해 11.51% 상승한 수준입니다. 허그가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격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 12개월간 민간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을 뜻합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분양가격은 평당 3,200만 원으로 전월보다 0.65% 상승했고 경기는 1,950만 9,600원, 인천 1,610만 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분양가격은 전월보다 0.37% 내린 1,725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역 세종시 역시 11.42% 높은 가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이 이제 대폭 축소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공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분양가가 상승한. 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9,512세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9%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신규 분양 물량도 적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공사비는 높아지는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하다 보니 조합원들과의 갈등에 분양 일정이 밀릴 수 있고 지방의 경우 분양성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건설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내년 국내 진출 40주년을 맞는 KFC가 가맹사업 돌입을 발표했습니다. 100% 직영점으로만 사업을 영위해오던 KFC의 경영 전략에 변화가 생기면서 버거 프랜차이즈 지형도에도 새로운 흐름이 관측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국내 진출 후 줄곧 100% 직영점 체제로만 사업을 운영해오던 KFC가 가맹사업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KFC는 지난 13일 올 4분기부터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 가맹 1호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은 KFC가 국내에 진출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사업에 나설 경우 점포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으며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영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각각 매출이 14.6%, 11.6% 늘었지만 맥도날드는 2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버거킹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8.4% 급감했습니다. 반면 가맹점 비중이 높은 롯데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5.7% 늘며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했고 맘스터치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 32.9%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영점 위주의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기 불황과 함께 버거업계의 과도한 판촉 경쟁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이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끼리 행사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마진을 줄여주면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익률이 줄어들어서 그 가맹점들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점 운영하는 게 더 손해가 더 큰 거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상위 버거 프랜차이즈들 중 유일하게 100% 직영점 체제를 유지해온 KFC가 체제 전환을 알리며 버거 프랜차이즈 지형도의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에도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KFC의 매장 수는 약 200여 개로 상위 버거 프랜차이즈들 중 가장 적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데이터앤리서치가 발표한 국내 햄버거 브랜드 관심도 순위 조사 결과 KFC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맥도날드, 2, 3위는 롯데리아와 버거킹 순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이번 주 내 한반도에 전개돼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에 상공해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지역 자장면 값은 한 그릇에 7,069원이었습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최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군에 대한 리뷰를 거쳐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구름만 조금 있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8도로 시작해 한낮에 서울 20도, 대구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 11도, 서울 8도, 대전 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수원과 대전 21도, 춘천 19도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 9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속초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9도, 부산 13도, 제주 15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주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 전남, 경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